이건수 교수입니다. 오늘 그 둘째 주 두 번째 수업이죠. 제가 이제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 그 범죄학개론은 제가 이번에 우리 학생들 위해서 책을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공부하기 쉽게 책이 나오고요. 제 1학기 동안 범죄학개론을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은 그 경비지도사가 있거든요. 경비지도사 국가자격증인데 이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을 거예요. 그래서 어, 제 수업 책으로 공부하고 또 경비지도사 범죄학 문제풀이하고 해서 공부도 하고 학점도 따고 경비지도사 자격증도 따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 자격증만 있으면 어, 여러분이 경찰관 하다가 나중에 퇴직할 때 경비지도사 또 일도 할 수 있거든요. 경비지도사는 팀당 여러 직원을 데리고 관리하고 일하는 그런 국가 자격증인데 이 경비 지도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예 자격증까지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저하고 수업을 그런 취지로 잘 따라가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하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그러므로 이 이론은 차별적 교제의 범죄 원인을 두고 있고 차별적 교제는 서덜랜드죠, 그죠? 차별적으로 접촉하는 것에 따라서 범죄 원인이 만들어지는 차별적 교제의 원인을 둔다. 또 이러한 범죄 행위의 사회화, 범죄 행위가 사회화되고 범죄 행위의 사회화는 비범죄 행위의 사회화와 비교하여 좋고 나쁨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사회화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다시 볼게요. 범죄 행위의 사회화라는 것은 범죄 행위의 사회화와 비범죄 행위의 사회화는 비교하여 좋고 나쁨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범죄 행위의 사회화와 비범죄 행위의 사회화는 서로 달리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서덜랜드는 구체적으로 개인이 범죄 행위로 사회화하는 과정, 즉 서덜랜드가 주장하는 이 개인이 범죄 행위, 이 범죄를 저지르는 행위로 나가는 사회화하는 범죄 행위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사회에 물이 든다, 학습이 된다. 그런 과정은 순서가 첫째, 범죄 행위는 배우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감방에 가면은 평가자, 이 감방에 가는 범죄자가 더 흉악범이 돼서 오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대부분 그 전과자는 거기 가면 또 다른 전과를 접촉하고 더 범죄를 배워서 또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범죄 행위는 학습되는 것이다. 또 하나 범죄 행위의 학습은 사람들 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통해 일어난다. 서로 대화하고 하면서 배운다. 학습하려면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죠? 또한 이러한 범죄 행위는 서로 친밀하게, 친하고 밀접하게 집단, 깜빵이나 학교나 모임, 그런 친밀한 집단 속에서 일어난다고 해야 되겠죠. 학습, 의사소통, 친밀한 집단. 또 하나, 범죄 행위가 학습될 때 그 학습 내용에는 범죄 행위의 기술, 동기, 충동, 충동, 이런 부분도 같이 배운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또 합리화는 뭐냐면 내가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놈은 죽어야 돼. 내가 이 나라를 위해, 사회를 위해, 국민들을 위해, 선량한 사람들을 위해 나는 너를 당연히 죽였어야 한다. 대변은 자기가 정의로운 사람처럼. 과거에 그 유영철이는 23명을 주로 여자를 대상으로
집에 불러서 여성들을 죽이고 성폭행하고 죽이고 어, 14마디로 이 시신을 14마디 14마디로 이렇게 절단해서 시체를 유기를 한 살인마죠, 살인마. 살인마 같은 유형 처리는 그런 여자들은 그런 사람은 죽어야 돼. 이런 합리화하는 못돼 잘못된 방법, 이 태도 등이 다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반성을 해야만 그 죄를 저지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반성하지 않아. 반성하지 않고 합리화한다는 것은 또 범행을 저지르겠다. 즉 사람을 연쇄적으로 죽이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살인마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덜랜드 주장하는 거는 범죄 행위의 사유와 범죄 행위의 사유와 이 범죄 행위 즉 범죄 행위로 나가는 사회 속에서 범죄 행위를 사회에서 이제 사회에서 범죄 행위를 하고 배우고 하는 것 이렇게 보면은 그 과정은 범죄 행위를 학습하는 거다. 의사소통 과정이 통해 일어난다. 주로 친밀한 집단에서 일어난다. 그다음에 학습 내용에는 기술, 동기, 행동, 합리화 방법, 태도 어, 이런 거를 또 다 배우겠죠. 그래서 어, 서덜랜드가 되게 똑똑하죠, 그죠?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중요한 부분 같고요. 또 하나는 범죄의 범죄 동기나 충동은 현행 법률을 긍정적으로 정의하느냐 아니면 부정적으로 정의하느냐에 따라 학습되겠죠. 어떤 사람은 법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규칙이다. 규칙이라고 정의하는 사람들 속에 있을 수 있으며 반면에 이 법은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사람도 있죠. 주로 법률은 지켜져야 한다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떤 쪽이 더 범죄를 많이 저지를까요? 당연히 이쪽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겠죠. 이런 사람들 속에서 학습다는 거죠. 그죠? 부정적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범죄를 어, 잘 많이 저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같은 얘기인데 법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우호적이냐, 비우호적이냐. 당연히 선량한 사람들은 법을 위반한 것을 비우호적으로 봐야 되겠죠. 근데 반면에 우호적이다. 법은 위반 안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사람들 있죠. 제가 대학 다닐 때 술을 먹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술을 먹고 길에 가면은 차에 백미러 있죠. 백미러. 이거를 발로 막 차가지고 부러뜨리고 부수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된 거죠. 잘못된 행동을 보이면서 야, 나가 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참 잘못된 행동들이죠. 그러니까 법 위반에 대해서 우호적인 인식 이거는 절대 안 되고 이런 사람들은 이 비행이란 거는 어, 나쁜 올바르지 않은 행동, 즉 범법 행동으로 나간다. 위법, 법 위반 같은 의미입니다. 비행, 위법, 범행 같은 의미로 나갑니다. 그 다음에 차별적 교제는 차별적으로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만남의 빈도, 누구를 자주 만나느냐. 그러니까 좋은 사람들을 자주 만나야 되는데 좋은 사람들을 안 만나고 나쁜 범죄자만 자주 만난다. 그 만나는 기간도 길다. 나쁜 사람들을 선호한다. 나쁜 사람들을 더 좋아하고 좋아하는 정도가 아주 심하다. 이거에 따라서 이 학습의 효과, 분량, 능력도 다양하게 나타나겠죠. 그래서 이 차별적 교제를 통해서 잘못된 학습의 분량도 다양히 나타난다. 여섯 번째 또 하나는 범죄적 유형과
비범죄적 유형과 접촉하면서 범죄 행위를 학습하는 과정은 일상생활 속에서 다른 행위의 학습 과정에 작용하는 기제들과 동일하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범죄적 유형이 있고 비범죄적 유형과 서로 접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범죄를 배우는 과정은 일상생활 속에서 잘못된 그 범죄적 유형, 범죄적 과정에 많이 노출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보면은 범죄에 많이 노출된 유형에 접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같은 말이에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이 말은 다른 행위의 학습 과정에서 작용하는 기제, 그러니까 범죄 요소, 범죄적인 그런 주제 목록과 자주 그걸 배우는 사람들은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이런 의미죠. 또 하나, 범죄 행위는 일반적인 욕구나 가치에 의해서 일어나지만 그러한 욕구나 가치가 범죄 행위의 본질적 성격을 특징짓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범죄 행위는 어떤 욕구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단 말이에요. 욕구와 가치를 통해서 가지고 있지만 이런 욕구와 가치가 범죄 행위의 본질적 성격까지는 특정짓지 않는다. 즉 범죄 행위는 범죄 행위에 대한 원래 범죄 행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욕구나 가치가 있지만 어, 학습을 통해서 더 범죄를 하는 것이지 원래 자체가 범죄 행위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겠죠. 따라서 왜냐하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행위도 그와 동일한 욕구, 가치가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누구나 욕구가 있고 가치를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 욕구와 가치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범죄를 한 건 아니다. 단지 학습을 통해서 차별적인 이런 교제를 통해서 범죄를 많이 접하고 한 사람들이 범죄를 많이 저지른다. 그래서 서덜랜드가 이 전체적인 주장의 내용을 보면 이 전체적 주장 내용 보면 서덜랜드는 차별적으로 학습한다. 차별적인 교제다. 이 차별적인 교제, 차별적인 학습, 이런 교제와 학습을 통해서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거다. 그 강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접촉의 과정, 빈도, 선호, 강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어떻게 차별적으로 접촉하느냐가 서덜랜드는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사람, 좋은 친구를 만나야 범죄로 나가지 않고 또 나쁜 사람, 나쁜 절차 보면 나쁜 교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덜랜드가 주장한 내용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이거 보면 두 번째로 비교 문화적 접근인데 모든 집단에 걸쳐서 볼 때 동일한 보편적 행위 규범이 있죠. 보편적인 누구나가 따라야 되는 행위 규범이 있는데 이런 셀린은 뭘 했냐면 모든 집단은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행위 규범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누구나 보편적인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규범이 있겠죠. 그중에 셀린은 모든 집단마다 꼭 형식적인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행위 규범인 기준을 다 가지고 있다. 행위 규범인 기준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통계적 접근은 빈도, 분포표에 따라서 빈도 몇 번이냐. 분포표 우리가 이제 지역별로 이쪽 지역은 이렇게 범죄가 많이 나오고 이쪽 지역은 범죄의 분포가 심하고 이런 행동 행위의 다수 빈도는 정상적인 행위이다. 또한 소수 빈도는 중요 범죄 행위로 보는 통계적 접근. 그러니까
많은 것은 정상이고 적은 것은 범죄자 행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범죄자 행위는 통계적, 소수 빈도다.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게 통계적 접근이거든요. 윌킨스는 다양한 행위의 발생 빈도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행위가 발생하는 빈도에 초점을 맞춰 발생 빈도가 높은 것은 정상이고 발생 빈도가 낮은 것은 이탈적인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어떤 통계적 접근. 그 다음에 낙인적 접근인데 문화 집단의 구성원이 규정한 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난 행위. 사회 규범에서 벗어난 행위는 일탈로 취급하나 모두 범죄인 것은 아니다. 문화 집단의 구성원이 규정한 사회의 규범에서 벗어난 행위들, 규범이 있으면 여기서 벗어난 행위들, 벗어난 행위들에 대해서는 그 모두 벗어난다고 해서 다 범죄 행위다, 일탈 행위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다른 사람들이 일탈로 반응하기 때문에 이탈이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했으면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일탈을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안 삼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낙인이라는 거는 우리 과거에 보면 얼굴에다가 죄수, 범죄자 이렇게 낙인을 찍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얼굴에 인이 찍혀 있기 때문에 어디 가나 노예, 죄수가 낙인이 되는 거예요. 죄수, 낙인, 노예라든지 죄인이라든지 이렇게 낙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보면 낙인이란 건 요즘에 그 중학교, 고등학교 보면은 왕따 있죠, 왕따. 쟤는 바보야. 쟤는 괴롭혀야 돼. 쟤는 나쁜 애야. 이렇게 왕따 시키는 것도 하나의 낙인이겠죠? 다른 사람들이 일탈로 반응하기 때문에 일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커는 낙인을 적용하여 일탈이라는 낙인을 찍힌 사람들을 일탈자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범죄자를 볼 때 낙인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통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는 거는 정상, 일부만 하는 거는 범죄, 또 비교 문화적 접근, 동일한 보편적 행위 규범이 있으면 정상, 여기서 벗어나면 범죄, 이렇게 접근 방법이 다 다르겠죠. 범죄학의 접근 방법. 1번은 아까 서덜랜드의 차별적인 접근, 접촉이론 봤고요. 이런 식으로 범죄를 접근한다. 마지막으로 인권적 접근, 인권. 지금 오늘날의 가장 헌법에서 강조하는 인권이죠. 행복추구권, 헌법 17조, 행복추구권 등 기본적 인간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범죄다. 즉, 아마 제가 볼 때는 인권적 접근은 현대에 와서 나타난 접근법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과거에 이렇게 이런 인권이라는 거를 과거에는 생각할 수 없었거든요.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먹고 살만 하니까 인권이 나온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인권적인 접근, 헌법의 가치를 침범했으면 유법, 범죄자, 침범하지 않았으면 비범죄자 이렇게 구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범죄학의 특성을 볼까요? 우리 첫 시간에 했듯이 범죄학은 아주 종합적이죠. 그냥 범죄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어려울수록 우리는 쉽게 하게 되겠죠. 범죄학은 범죄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이 범죄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어떤 친구 관계, 사회의 어떤 그 교제 관계, 집단의 문제, 이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의학적으로 어디 아팠느냐, 정신의 질환이 있느냐, 의학적인 방법, 그다음에 심리가 불안정하냐, 범죄 심리를 원래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심리학적 문제, 이런 다양한 학문 분야가 공동으로 관계되는 종합적인 지식의 총합체다. 되고요. 범죄학은 내가 경험해 보니까 또 과학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범죄라 성립되고 범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경험을 토대로 하는 사회적 일탈로 보고요. 이 범죄와 범죄자, 통제 방법 등을 연구하겠죠. 어떻게 통제할 거냐 해서 경험, 과학적인 특성을 가지고 범죄학을 본다. 또 하나 범죄학은 범죄에 대해서 대책, 범죄 대책을 어떻게 준비할 거냐. 그러니까 범죄가 발생하면 그냥 덮어둔 게 아니라 이 범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거냐. 어떻게 우리가 다시는 이런 범죄가 나오지 않도록 그 원인을 뿌리 뽑을 거냐. 원인을 미리 예방을 할 거냐. 그런 대책적 특성을 갖고 있죠. 다 일리가 있죠. 우리가 범죄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런 범죄가 나오지 않도록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범죄학은 종합과학적이고 경험과학적이고 범죄를 대책 만드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 범죄학은 종합적이고 경험과학적이고 범죄에 대한 대책적 이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범죄학이 발전할 수 있는 거죠. 발전. 이걸 보면 되게 우리가 범죄학을 해볼 만하겠다. 그런 마음이 들죠. 그죠? 또 하나 같은 얘기인데 범죄학은 범죄 지식의 총합체다. 모든 종합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범죄를 사회 현상으로 간주하는 범죄에 대한 법, 또 범죄, 범죄자의 처우 등에 대해서 원칙과 관련된 많은 지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지식의 총합체다. 그러니까 범죄 지식이 다 모여 있는 총합체이기 때문에 이 범죄 지식이라는 것은 범죄의 어떤 원인, 생물학적, 또 사회학적, 여러 가지 원인별, 과정별 그런 모든 총합체잖아요. 이걸 통해서 예방도 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또 학문도 더 다른 의학적이나 다른 학문도 발전시켜 나가고 어, 모든 학문은 한 방향도 있지만 관련이 있거든요. 원 형태로 의학과 사회학과 어떤 문학과 어떤 그 윤리학과 다 종합해서 돌아가고 오른쪽 돌아가고 왼쪽 돌아가고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방향의 일방적인 게 아니라 이런 종합적인 형태에서 앞과 뒤, 뒤와 앞, 전과 후, 후와 뒤, 후와 전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고민해야 범죄학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걸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OX 문제는 볼게요. 범죄학에서 범죄를 바라보는 관점은 합의론적, 갈등론적, 갈등은 공산주의, 합의는 서로 합의하는 것, 상호작용, 앞 시간 배웠죠? 상호작용, 그 권력자의 이익을 따라서 임의적으로 막 변하고 기준을 잡고 그런 상호작용 나눌 수 있다. 맞죠? 합의론적 관점은 방금 전에 우리 했죠? 범죄는 법률 위반과 법률, 사회 전체의 가치, 신념, 의견 등에 합의된 전체 요소에 모순되는 행위다. 그러니까 범죄는 모순이 된다. 같지 않다. 법률을 위반하고 가치, 신념, 의견 이거를 무시하는 이 합의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 범죄다. 맞죠? 자, 갈등론적 공산주의겠죠. 지배와 피지배 계층 간의 마찰, 갈등. 피지배 집단을 대상으로 법은 이익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지배 집단의 지위와 권한을 보호하는 수단, 즉 정치적 개념으로 만들어졌다. 지배 집단의 지위와 권한을 보호하려는 자기들만의 권한을 위해서 만드는 수단과 정치 개념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피지배 집단과 부딪히는 거죠. 결국 지배 집단은 선량한 사람, 힘없는 피지배 집단은 범죄자가 되겠죠. 이런 갈등론적 관점은 끝없이 투쟁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갈등론적 관점 문제가 있는 거죠.
또한 지배 집단이 기득권 강화를 위해 법률과 형사사법 시스템을 이용한다. 내용 맞죠? 맞습니다. 다 오죠, 그죠? 그 다음에 상호작용론 관점은 앞 시간에 했죠. 권력자 중심의 관점과 기준에서 만들어진 임의적으로 규정된 사회 규범을 위반하는 것. 낙인 찍는 거죠. 상호작용. 어, 권력자 중심, 임의적인 기준, 임의적 기준. 상호작용론 관점인데, 이것도 맞죠? 형식적 의미의 범죄란 거는 법정이죠, 법정. 법정은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형벌은 벌을 주는 거, 뭐 징역형, 금고형, 노역형, 형벌이죠. 그래서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 맞죠? 자, 범죄학은 사회학, 의학, 심리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가 공동으로 관계하는 종합적인 지식의 총합. 맞죠? 연구법인은 입법 과정, 위반 과정, 법의 위반 행위에 대한 반응 과정 포함이 되고, 범죄에 대한 궁극적 목적은 범죄자의 처우 등에 대해서 원칙과 관련된 많은 지식을 발전시켜 나가야 된다고 했죠. 맞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종합적인 학문인 범죄학을 통해서 더 지식을 발전시켜 나가는 그게 범죄학입니다. 따라서 범죄학은 종합과학적인 특성을 갖고 있고, 경험과학적, 범죄 대책적, 범죄 지식의 총합체다. 맞죠? 정리합니다. 범죄학은 범죄 행동에 대한 규정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할 수 있다. 과거에는 범죄, 현재는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범죄에 대한 접근은 합의론적, 갈등론적, 상호작용론적 관점이 있다. 범죄학의 특성은 종합과학적이다. 경험과학적이다. 범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학문이다. 범죄 지식의 총합체다. 이렇게 되죠. 수고했고요. 두 번째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